일단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전략을 취한 이재명 후보. 자, 차별화를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런가 하면 또 내부적으로는 또 단도리를 하고 단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서두에서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호명하는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의 동지 이재명 드림이라고 쓰고 친필 사인도 직접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각 의원실로 일일이 다 배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A4 용지 석 장 분량의 적지 않은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남은 90일 이재명이 되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꽤 낮은 자세를 취했다. 이런 부분이 확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절실함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골든크로스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고, 특히 이 후보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매주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민심을 청취하는데 스스로도 굉장히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받고 있다. 네.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민심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걸 체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을 한다거나 도지사를 통해서 지자체장을 열심히는 했는데 실제 의원들이랑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의원 활동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대관계가 좀 낮을 수 있다. 우리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하자라는 점을 편지에서 이제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키워드는 민주정부 다시 재집권 하기 위해서는 손잡고 낮은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같이 뛰자는 것인데요. 이 편지가 효과를 발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노력하는 부분이 또 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개선 작업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본인이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가난한 삶을 비천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출신에 대한 혐오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었어요. 그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라는 발언 때문에 한 이틀 동안 시끄러웠었죠. 그거에 대한 지금 재해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건데요. 뭐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과거에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할 때 사실 돈 없는 집안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비천하다고 표현하면 서민들을 혹시 폄훼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그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정치권이나 일각에서 굉장히 험한 삶을 살아왔던 가족에 대해서 좀 혐오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서 표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 좀 저랑 이재명 지사랑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6살 차이 나요. 네. 64년생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근데 제가 자라왔을 때 제 형도 보고 누나도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가족처럼 저렇게 어렵게 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동에서 화전민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성남으로 올라오잖아요, 가족이. 뭐 화장실 청소를 부모님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규 과정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법대를 수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그렇게 쉽게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산 것만 맞고요. 구남매가 뭐 지금도 여러 형제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네네. 것도 맞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비천하다고 하는 발언은 윤석열 후보와 비교했을 때 네네. 윤석열 후보는 부모님이 다 대학 교수시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수까지 하는 상황이었고 알겠습니다. 사법고시도.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네. 표현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용호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라는 이유인데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전과를 숨기기 위해서 생년 월리를 바꿨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이 모든 루머를 대응하고 일일이 고발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 대한 이 루머 그리고 지지율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반영하는 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잠정 폐쇄하면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내년 1월에 재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냥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당원 게시판 내 가짜 뉴스를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한 가지만 딱 좀 고쳐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당원 게시판, 권리당원 게시판 아예 없애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후보님 알고 계시죠, 그거? 알고 있죠. 네. 행패를 부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해입니다. 이건 당내에도 사실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견을 수용하되 해당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그거는 이견 수용과는 다른 겁니다. 어길 경우는 제재는 분명하게 하자. 자,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을 한 이후에 게시판이 폐쇄가 됐고 논란 끝에 다시 열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실명제,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실명제 게시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거는 통제 아니냐,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민주당원 내부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너무 폭력적으로 조금 욕설에 가까운 악플 수준을 넘어서는 의견들이 개진돼서 소수 의견이 이제 당 분열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큰 선거를 앞두고 잠정 폐쇄했다가 또다시 이제 실명제로 다시 오픈한다는 소식에 민주주의에 좀 반하는 조치이다. 민주당원들의 어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 그 경위에 대해서 밝혀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당에서 심사숙고해서 진짜로 실명제로 갈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게시판에 욕설을 하고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다 얘기를 했는데 언뜻 생각나는 게 과거에 이 특정 이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 보냈을 때 욕설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건전한 관심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양념이라고 네. 표현하고도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약점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이낙연 경쟁했던 이낙연 후보의 적극적인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고 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품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게시판에서 또 그런 게 도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선거에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특징 때문에 나온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